막차에 탄 대구 로컬보이, 삼성 박주영의 드림 컴 트루. 11라운드 마지막 순간, 삼성이 부른 이름. 2026년 KBO 드래프트 11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의 마지막 순서. 삼성 라이온즈의 차례가 왔다. 그리고 삼성이 호명한 이름은 경북고등학교의 우완 투수 박주영이었다. 2007년생, 183cm 89kg 위 준수한 피지컬을 갖춘 우완 투수. 대구 토박이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대구에서 나온 로컬보이,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열혈 팬, 이른바 삼린이 출신. 박주영에게 이 순간은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10라운드까지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때 그는 불안했을 것이다. 혹시 지명되지 않는 건 아닐까? 드래프트에서 탈락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지막 순간 연고팀 삼성이 손을 내밀었다. 막차였지만 그래도 탔다. 그것도 자신이 평생 응원해온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이다. 대구 로컬보이의 특별한 의미. 박주영이 대구 로컬보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역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그에게,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구는 삼성 라이온즈의 연고지다. 삼성은 대구의 자랑이고, 대구 사람들은 삼성의 열렬한 팬이다. 대구에서 자란 야구 소년들에게 삼성 유니폼을 입는 것은 꿈이다. 박주영도 그런 소년 중 하나였다. 그는 스스로를 삼린이라고 밝혔다. 삼성 라이온즈의 어린 팬이라는 뜻이다. 어렸을 때부터 대구 라이온즈 파크 혹은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삼성 경기를 보며 자랐을 것이다. 언젠가 나도 저 유니폼을 입고 싶다. 어린 박주영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이 2026년 드래프트 11라운드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북고 출신, 삼성과의 깊은 인연. 박주영이 다닌 경북고등학교는 삼성과 인연이 깊은 학교다. 많은 경북고 출신 선수들이 삼성 유니폼을 입었고, 일부는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다. 경북고는 대구의 명문 야구 학교다. 오랜 전통과 우수한 지도자, 그리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많은 유망주들이 경북고를 거쳐 프로에 진출했다. 박주영도 그런 전통의 일부가 됐다. 3학년 시절 그는 경북고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팀을 이끌었다. 명문 경북고의 에이스라는 타이틀은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라고, 대구의 명문 경북고를 다니며 대구의 팀 삼성을 응원하고 결국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된 박주영. 이것이 바로 로컬보이의 완벽한 스토리다. 늦가기 에이스, 3학년에 꽃피운 재능. 흥미롭게도 박주영은 고교 1, 2학년 때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고교 3년간 통산 성적을 보면 17경기 등판, 7승 1패, 에라 1.85, 68.1이닝 투구, 42피안타, 28볼 넷, 58 삼진. 인상적인 성적이다. 하지만 이 성적은 사실상 3학년 시절의 성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1학년 시절 박주영은 공식 등판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단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다. 2학년 시절에도 딱 1경기에만 등판했는데 그마저도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강판당했다. 1, 2학년 때는 벤치 멤버에 불과했던 박주영. 경기에 나가지도 못하거나 나가도 제대로 던지지 못했던 그가 3학년이 되자 갑자기 경북고의 에이스로 급부상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겨울 동안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까? 아니면 갑자기 성장기가 와서 체격이 좋아진 것일까? 혹은 멘탈적으로 각성한 것일까? 이유야 어찌됐든 3학년 시즌 박주영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벤치에서 에이스로, 등판 기회조차 없던 선수에서 팀을 이끄는 에이스로. 이것은 놀라운 성장이었다. 피네스 피처의 무기, 4가지 구종과 제구력. 박주영은 전형적인 피네스 피처, 파이니스 피처, 타입이다. 강속구로 압도하는 파워 피처가 아니라 제구와 배구로 타자를 속이는 스타일이다. 그가 구사하는 구종은 총 4가지다. 포심,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타자 입장에서는 어떤 공이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박주영의 커브는 완성도가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커브는 큰 낙차를 가진 변화구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데 효과적이다. 고교 시절부터 이 구종의 완성도가 높았다는 것은 프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흥미로운 것은 포싱과 체인지업의 릴리스 포인트가 똑같다는 점이다. 타자는 릴리스 포인트를 보고 어떤 공이 올지 예측한다. 하지만 포싱과 체인지업의 릴리스가 같다면 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별하기 어렵다. 빠른 직구인 줄 알고 스윙했는데 느린 체인지업이 온다. 혹은 체인지업인 줄 알고 타이밍을 늦췄는데 빠른 직구가 온다. 이런 혼란이 타자를 괴롭힌다. 과제, 부족한 구속. 하지만 박주영에게도 명확한 약점이 있다. 바로 구속이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3km에 머물렀다. 평균 구속은 130km 중후반대. 우아한 투수치고는 상당히 느린 편이다. 현대 야구에서 150km는 기본이고 155km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도 많다. 이런 환경에서 143km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물론 구속이 전부는 아니다. 그렉 매덕스, 마크 벌리 같은 전설적인 투수들도 강속구 투수는 아니었다. 제구와 배구만으로도 훌륭한 투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대부분의 성공한 투수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구속을 갖추고 있다. 특히 프로 무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박주영의 미래는 구속 향상에 달려있다. 만약 체력 훈련과 투구 메커니즘 개선을 통해 구속을 150km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그는 훌륭한 투수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제구력과 변화구에 빠른 직구까지 더해진다면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경기 운영 능력과 제구력, 프로에서도 통할까? 박주영의 강점은 경기 운영 능력과 제구력이다. 고교 3학년 시즌 68.1이닝을 던지며 28볼 넷을 내줬다. 9이닝당 약 3.7개의 볼넷, 나쁘지 않은 수치다. 제구가 좋다는 의미다. 58 삼진도 인상적이다. 68.1이닝에서 58 삼진이면 9이닝당 약 7.6개. 고교 야구 수준에서는 준수한 탈삼진율이다. 피안타는 42개로 9이닝당 약 5.5개. 이것도 좋은 수치다. 안타를 잘 맞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박주영은 볼넷을 적게 내주고 적당히 삼진을 잡고 안타도 적게 맞는 투수다. 전형적인 제구형 투수의 모습이다. 하지만 고교 야구와 프로 야구는 차원이 다르다. 고교 타자들은 130km 대 직구도 못 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프로 타자들은 다르다. 130km 대 직구는 타격 연습 공이다. 박주영의 제구력과 변화구가 프로 타자들에게도 통할까? 이것이 가장 큰 의문이다. 10라운드까지 지명되지 않은 이유. 박주영은 3학년 시절 경북고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준수한 성적을 냈다. 명문 경북고의 에이스라면 드래프트에서 무난히 지명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라운드가 지나갔다. 2라운드도 지나갔다. 3, 4, 5라운드도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왜였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구속이 부족했다. 143km는 프로 스카우터들에게 매력적인 숫자가 아니다. 많은 팀들이 150km 이상을 던지는 투수를 원한다. 둘째, 1, 2학년 때의 기록이 없었다. 3학년 때만 갑자기 좋아진 선수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좋았던 선수가 더 안정적이다. 셋째, 피네스 피처 타입은 리스크가 있다. 고교에서 통하던 제구와 변화구가 프로에서도 통한다는 보장이 없다. 넷째, 2026년 드래프트에는 더 매력적인 투수들이 많았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박주영의 순위가 밀린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박주영은 10라운드까지 지명되지 못했다. 11라운드 막차, 그리고 삼성의 선택. 11라운드, 드래프트의 마지막 라운드. 박주영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 이번에도 지명되지 않으면 프로의 꿈은 끝이다. 그리고 삼성의 차례가 왔다. 삼성 스카우트들은 회의를 했을 것이다. 박주영을 뽑을까? 구속이 너무 느린데. 하지만 제구력은 좋아. 경북고 에이스였잖아. 게다가 대구 로컬보이고
삼린이 출신이래. 그럼 뽑자. 어차피 11라운드인데 뭐. 삼성은 박주영을 지명했다. 11라운드 막차였지만 박주영은 프로 선수가 됐다. 왜 삼성이 박주영을 선택했을까? 순수하게 실력 때문일 수도 있다. 11라운드 정도면 박주영의 가치에 맞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로컬보이라는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대구 출신, 경북고 출신, 삼린이 출신, 이런 스토리는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마케팅 가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은 박주영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이다. 고향팀을 사랑하는 소년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